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릴 텐데요. 날씨가 좋지 않은데 시장도 역시 흐름성에서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또 좋은 쪽, 반가운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운 쪽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은 걸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들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이데일리 TV 채널에서요. 그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소비죠. 오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수급 섹터는 소비, 화장품이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대규모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는데 그게 좀 강력한 시그널을 줬는데 거의 확정 분위기다라는 분위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앞서 이제 그 화장품주 수급이 조금 유입됐었을 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렸을 때 누가 올랐었냐라는 부분을 봤다라면 수급은 이미 이쪽에서 미리 치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G가 오늘 좀 강했었고요. 근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 화장품이 올라오는 이슈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큰 자본의 이동은 역시 업황 사이클에 따른 순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환은 역시 앞서 우리가 이 상반기 때에서 최근까지 경기 소비재성의 흐름, 제조 쪽이죠. 제조 쪽의 흐름이 조금 더 뚜렷하게 좋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소비재 쪽으로 필수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그 사이에서 일단 뭐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호텔 뭐 이런 경기 소비재성이지만 필수 소비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면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조정폭이 있었지만 최근에 또 반등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소비재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슈가 나고 난 뒤에 따라가면은 그 자리가 나는 고민에 빠지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려오면 다시 이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항상 수급을 먼저 체크해서 아래쪽에서 이슈가 되기 이전에 수급을 먼저 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어느 쪽이 약세를 보였냐라고 하면 특히나 반도체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IT 쪽에 대한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순환매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개인들이 오른쪽에 따라 이동을 하면은 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아래 내려오고 있는데 관심을 두고 있고 오르는 쪽에 내가 보유 관점이 있다라면 매도 관점을 두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요. 어차피 순환매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정해진 이 업종에 대한 순환매 그 타이틀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 종목에서 그 업종은 내려올 때 아래쪽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은 작년 11월 달과 올 상반기 때 저점 형성 이후로 반등성이 좀 나왔던 섹터들 위주로 조정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IT 반도체도 역시 기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가격적인 포인트가 67,100원대인데 거기 아래쪽과 그리고 64,000원대 사이에 구간에 들어왔었을 때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최근에 HBM이나 다른 이슈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기판도 그렇고요.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한 쪽에서 봤을 때 메모리 쪽에 대한 타이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역시 적층으로 쌓는 HBM 쪽 관련돼서 D램 쪽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판 아래쪽까지 다 연결성이 있지만 역시 D램이 중심적인 부분이 회복성이 있어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가겠지만 기본적인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메모리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의 상승 사이클을 잘 주시하면서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이번 조정 이후에는 하반기 때 회복이라는 타이틀은 역시 메모리, D램 쪽에
가격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쪽 관련성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67,100원 아래쪽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69,000원대 진입했었을 때 흐름을 한번 좀 가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64,000원 초반, 중반대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분할성이나 천천히 IT 반도체 내려온 걸 보고요. 오르고 있는 사이클은 오늘 소비 쪽에 올랐으니 어제 좋았던 그 좋은 장에 올랐던 섹터 바이오 소비가 약간 다운 사이클을 주려고 하면 어차피 두 섹터는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섹터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오늘 밤이죠. 소비 물가 지수 발표와 경기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에 대한 부분, 금융 시스템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방어주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은 확실치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안전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성에 대한 방어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작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는요 하반기 때 소비 그리고 심지어 IT 반도체가 내려오고 난 뒤에 업황 회복이라는 기대감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오를 때 오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소비재 빠질 때 바이오 쪽 약간 조정됐다가 이미 오전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계속 관심을 주시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내년대 위쪽에서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는 적극적인 주요 섹터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는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오늘 한 번쯤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4,500원에 10%요. 94,500원에 10%요? 네네. 94,500원이요? 네. 어떻게 94,500원이 되실 수가 있죠? 정말 오래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번에 한번 내려올 때 네. 매수를 해가지고. 작년이겠네요, 그럼? 작년에? 작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매수가가 조금 몇 달 잘못된 됐나? 것 같은데? 맞아요. 94,500원. 94,500원이요. 와, 완전 네. 그러면 정말 바닥에 사신 거예요? 네, 거의 네. 거래고도 몇천원 내려왔었어요. 네, 잠깐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네. 오히려 수급보다도 먼저 들어가셨는데 네.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매수가 아주 잘 됐네요, 그죠? 네. 네네. 어쨌든 지금 저는요, 이 지금 네. 시세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수익 관점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샀는데 어떻게 팔 거라는 준비는 항상 안 해.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 좀 안 하잖아요, 그죠? 네네. 오르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아 들고 가는 관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치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정하는 게 맞다. 내가 이때까지 투자해왔던 관점에서 오래 기다렸더니 올랐다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적정 수익이 되면 일부 비중을 줄인다라는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 한 30%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30% 넘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내가 절반의 수익을 실현해도요. 수익 네. 실현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사이클이 좋아지고 또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 또 담아도 되겠죠. 그죠? 추가적인 대응을 해도 되는, 다시 사도 되는 관점이 네. 있는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뭐 한 10만 원대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 17만 원, 18만 원대를 하반기 때 쭉 꾸준히 지켜봤더니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게 네. 이제 내가 아래 팔았던 게 수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적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모레퍼시픽에 지금 투자한 10%가 앞서 5%는 아래에서 팔았지만 5%는 위에서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합산해서 따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기업에 투자했던 내 합산의 누적 수익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누적 네네. 수익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주가가 올라도 내가 꼭대기에는 어차피 못 파는 거예요. 꼭대기에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그 꼭대기에는 못 파니까 이 누적 수익으로 나눠서 팔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정적인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고민에서는 저는 비중을 한번 3단계로 나눠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하는데 한 30% 정도 되겠죠. 그죠? 33%까지 잡을 수 있으면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놓으세요.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저항 구간을 넘어선 게 아니라 저항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주가라는 게 밑에서 이제 저항 구간 없는데 그 위쪽으로 저항 구간에 왔을 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거나. 지금 위치가 딱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아모레지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시세가 더 많다라고 해서 그 역시도 저항 구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침에 13만 5천 원까지 왔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또 14만 원 아쉬워하면 정도 하면 좀 덜 팔랬더니. 그걸 또 아쉬워하면 또 지금 또 못 파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30% 정도만 이익 실현해놓고 나머지는 올랐던 13만 5천 원이 아니고요. 좀 더 높은 데를 생각하면은 내려가도 내가 일단 수익성을 일부 어느 정도 챙겼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또 버리는 게 마지막에 아깝다. 15만 원 정도 팔라고 하는데 네. 조금 중간에 절반 매도하고 이제. 그렇죠. 절반 그럼 매도하고. 오늘이라도 한 5%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한 3%에서 5% 정도 매도하고 목표 수익 생각했던 데 올라가면 거기서도 조금 더 올라가는 데서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저번에 아모레 퍼시픽을 사가지고 매수했다가 한 11만 7천 원에 매도하고 나니까 한 12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그런 거 있었더니 생각하지 오늘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일어난 네네. 일을 그냥 내가 네. 쳐다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내가 앞서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가는 걸 가지고 내가 여기 팔았더니 여기 올라갔네? 이거는 그냥 흐르는 걸 내가 보고 그냥 자꾸 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네,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대로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이 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네네. 내하고 맞춰서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의견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콜마 BNH구에 네, 26,000원에 10%입니다. 26,000원에 15%요? 10%예.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좀 오래 보유해가지고 물려 있었는데 예. 네, 이거 좀 추매를 좀 해가지고 한 5% 정도나 해가지고 추매를 좀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단가를 한 21,000원대 정도까지 나와서 빠져나가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네. 아니 21,000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26,000원인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단가를 맞습니다. 낮춰서 그 단가 가격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요, 그 의견에 답변을 드리면 21,0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추세요. 낮추시고요. 21,000원짜리 오면은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한 얼마 정도에 추매하면 되겠습니까? 21,000원까지 낮추는데 조금씩 싸게 사면 더 유리하고요.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을 보면서 사셔도 되겠죠, 그죠? 26,000원에서 21,000원까지 낮추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 약간은 높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계열서, 비슷한 비중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크게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에서 아래로 낮추시면서요. 하반기 때 21,000원대, 지금 이 흐름이 연속성이 있으면 21,000원까지도 빠르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21,000원 정도까지는 회복력이 가능하니까요. 그 가격까지 낮춰놓고 기다렸다가 일단은 현금하시고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1,000원까지 단가 낮추시고요.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제우스요. 제우스요. 예, 네, 45,800원에 30%요. 45,800원에 30%요? 30%요. 3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이게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빠져, 사자마자 막 계속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슈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그러네요. 좀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는데 흐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좋았잖아요, 그죠? 예, 네, 좋았다가 조정받고 그래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 최근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예. 차익성이 나올 법한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사업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계속 좋고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예. 작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예, 다운 예. 사이클이 오는 개념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거래가 늘어난 것도 최근에 거래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오다가 올해 이제 7월 달에 갑자기 위로 큰 시세를 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참여를 하는 이제 요즘 시장이 약간 포모라고 해서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나 시세가 좋고 시장의 중심에 이슈가 되는 기업들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세력들 있죠. 주체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음봉으로 계속 빠졌던 부분인데 앞서 있었던 구간에 뭐 제가 보는 수급 기준인데 앞서 이제 이런 수급을 가득 채워놨던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아래쪽으로 한 4,500원을 살짝 터치하고요. 지금 뭐 거의 다 왔는데 요거에 터치하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성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일단 현금화하세요. 얘는 좀 높잖아요, 가격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네, 올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아. 45,400원, 300원 정도인데 한 3,400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예, 기준이에요. 이거는 뭐 가격이 제가 뭐 어떤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가격을 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약간 좀 아래쪽으로 갔고 기술적인 부분이 반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45,300원짜리에서 약손 수익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불안성을 느끼는 것보다는 현금화하고 새롭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전략을 가져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걸 봤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기술적 반등이 45,500원 정도 한번 터치하면 오히려 빠르게 그냥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요. 제가 얼마나 이런 패턴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서 45,300원, 100원, 200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큰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하시고 예. 비중도 높은 자리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높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하고 다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그 45,300원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V 첨단 소재고요. EV 첨단 소재요. 예, 5,520원에 10%요.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산 거거든요. 네. 괜찮다고 누가 하셔서. 괜찮은 네. 게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등 이거는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네. 반등은 있겠죠. 이게 워낙 시장몰이를 한번 크게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EV 첨단 소재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주예요. 세력주고 개인 투자 그러니까 저 어머니 누가 좋다라고 해서 그 사게 되는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이 많은 거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기업이다. 근데 그 네. 소문난 잔치가 앞서 이미 끝났잖아요. 4월 달에. 그죠? 지금 화면 혹시 네.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소문난 잔치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소문난 잔치를 워낙 가파르게 올라니까 개인들은 만약에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다, 뭐 얼마 간다 이런 얘기 듣고 샀다가 위에 머물러 있는 게 한 8,000원, 9,000원짜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싸더라도 한 6,000원짜리고. 그럼 그런 자리가 머물러 있고 얘는 물량을 다 넘기고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 봐야 6,000원, 7,000원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매수가가 좀 낮은 위치니까 그런 좋다는 표현했다는 게 많이 올랐던 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다행스럽게도 아직 축이 무너지진 않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제 상승이 나오고 행보했던 구간의 위치성에서 좀 잡아주고 있는데 매도 의견 드릴게요. 대응 IC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중심이 좀 다른 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뭐 2차 전지다, 초전도체다 했는데 뭐 그 종목의 특정적인 어떤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소비라는 섹터가 이제 순환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약간 끼가 있는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는 시점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매수가 부근 한 5,400원이나 500원대 매도하시고 현금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대응하시기에는 네네. 굉장히 조금 변동성도 빠르고요. 그래서 좀 네.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누가 좋다라고 해서 사는 거는 이 종목이 그 좋은 적이 못해도 한 2년, 3년 전의 얘기인가 이런 걸 좀 파악하세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부분에서 이미 그 좋은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반등 줄 때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익 머트리얼즈요. 워닝 머티리얼즈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600원에 10%요. 28,6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게 좀 저점이라고 좀 지지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10% 더 살까 해서 사도 되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10% 정도 더 사도 되나? 네. 네. 일단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주가는 더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네,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뭐 약간 소재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소재성을 좀 받고는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 사이클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어느 정도 계속 순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좀더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 매수는 뭐 제 네. 기술적인 부분으로밖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 번쯤은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가격을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 게 이 기업이 바닥을 찍고 돌아올 때 터닝 포인트를 만들 때 우리 네.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됐던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이 가격대 아래쪽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매수 관점을 가져갔던 위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앞서 이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은 올랐다 네. 빠져내려가는 수급이 아니라 추세, 긴 시간의 어떤 네. 추세 전환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추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계속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네. 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추가 매수는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 이쪽 어떤 섹터에 대한 그 수급 유입성이 없기 때문에 27,500원 아래로 오히려 한번 내려갔다가요. 27,500원이요. 한번 내려갔다가 수급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에 한번 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라면은 한번 이제 네. 공포성으로 투매로 한번 이탈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27,500원을 다시 이렇게 올라설 때 오히려 그럴 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네. 지금 딱 생각하는데 추가 매수 관점을 생각하는 게 28,600원 같으면 지금 아주 극소의 조금의 하락을 가져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기서 물량을 늘렸는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만 늘어나고 손실 금액은 또 더 커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 우리 개인투자 분들이 4% 5% 떨어지면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뭐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자리는 굳이 살 필요가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기 드렸다시피 27,500원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네.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니까 싸게 사는 관점만 유지하시고 한참 더 내려갔을 때 더 싸게 낮추는 그러니까 27,500원보다 내 단가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재는 그냥 홀딩하시고요. 충분히 네. 제가 봤었을 때 뭐 35,500원, 31,000원대는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를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주전자 재료 99,000원에 10%입니다. 99,000원에 10%요? 네네. 왜 샀어요?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뭐 좋다고 해가지고. 네. 좋은 건 맞는데 2차 네. 전지, 실리콘 응급제도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2차 전지고 오히려 뭐 대주전자 MLCC 쪽 관련된 뭐 다양한 쪽의 내용은 있지만 결국 2차 전지예요. 그죠?
2차 네. 전지인데 요즘 2차 전지 무섭지 않으세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걸 느끼세요? 에코프로나 네. 뭐 포스코 쪽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거긴 전쟁터예요. 지금 뭐 새로운 공매도 세력 들어오고 막 손해도 보고 개인들이 아직도 뭐 떨어지면 좀 사야지 이러고 있고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 네. 오르면 좋지만 오르면 내가 여기 산 데서 올라면 좋다 이건 있는데 실제로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좀 깊게 좀 빠졌다가 나중에 천천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른다라고 해도 올라도 제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밑으로는 깊게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올 수 있고 올라가다 말 수도 있다라고 하면 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소비 쪽이라든지 오늘 같은 날 화장품이나 바이오 쪽이라든지 눈에 보이진 네. 않지만 저는 이제 수급을 보면은 바이오 쪽이나 이쪽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차 전지의 힘은 절대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전쟁터 같은 곳에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크니까 그걸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하더라도 대주전자재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 응급제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공매도가 아무리 포스코를 갖다 누르고 있어도 포스코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포스코 경우는 따라가는 분위기가 더 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또 중복되게 또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없애세요. 아시겠죠? 대주전자재료는 올라오면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변동성이 얼마 있으니까 정도 올라오면? 매수가 부분에서 그냥 정리하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같은 섹터,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얘가 좀 더 많이 오르겠지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해서 비중을 옮겨서 단가를 잘 맞춰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네,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때 올라올 때 놓치지 마시고 현금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오프라인에서 맑은 날씨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부천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비즈니스센터 5층입니다.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이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미리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인사도 하시고요. 같이 이제 재밌는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뭐 시장의 어떤 순환, 수급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급을 강조하는 이유가 수급에 대한 어떤 순환, 수급을 알면은 지금 이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지금 소비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사이클이 먼저 내가 이슈가 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수급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시 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온라인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SFA 반도체입니다.
네, 저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오는데 SFA 반도체는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매각 이슈 쪽이라든지 뭐 그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좀 지저분하다, 좀 불확실성은 아닌데 좀 지저분한 움직임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SFA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속도를 내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죠. 업황은 분명히 좋아지는데 시간적인 조정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치고요. 무서워하는데 매수의 기회로 삼으세요. 길게 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SFA 반도체는 6,300원대 정도의 매수가, 위쪽을 조금 최근에 올라왔던 가격대 수준이네요. 한 번 더 기다려보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깊은 조정성이 좀 내려온다라면은 내려와도 제한적으로 한 4,500원대까지 깊었다가 다시 올라온 흐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전략을 조금 더 가격 상단을 조금 조정해서 낮추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는 조금 더 텀이 필요합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은 거고요. 3분기도 회복에서 중심에 서는 부분이고요. 4분기 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좋아졌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완전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그 시세가 하반기 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는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즐기셔야 됩니다. 내려오면 사자. 그리고 그때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야 되고요. 가격대가 좀 깊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내려올 가능성이 4,500원대하고 4,200원대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추가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보유하시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네요. 한번 봅시다. 자, 매수가가 2만 원이고요. 비중이 50%다. 네, 누구 말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누구 말을 듣고 샀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서 이 자리에 정말 쉽게 사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흐름성은 너무 좋습니다만 이 가격대 50%의 비중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슈는 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슈 관점에서 너무 좋은 시장 몰이에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가파른 현상에서 가장 극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미 2배, 3배 가까이를 넘어선 부분이 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단순한 부분 하나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요. 시세가 변동성을 많이 주다가도 항상 횡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가 거래가 줄었던 구간이 가격이 내려가도 그냥 횡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흘러내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다지겠죠. 근데 이거는 큰 파동의 추세를 전체적으로 다 그려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 관점에 내가 관심을 둔다라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요. 이 큰 파동의 상승 파동이 있었던 구간과 그 중간 사이 이 구간에서의 어떤 진입성을 가장 하단으로, 가장 내가 첫 번째, 그 위로는 절대 보지 않고요. 이 하단으로 봐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이라는 영역은 그냥 고가 영역입니다. 이 기업이 고가놀이 계속 해나갈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기업적인 내용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다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흐름이 다운되면은 당연히 조정이 내려올 수 있죠. 근데 내가 위쪽에 사서 오르기만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2만 원 정도, 지금 저는 한 16,300원 정도까지 제가 보는 기술적인 포인트일 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제 기준의 흐름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16,600원대 정도까지 300원, 600원대 정도까지 한 번 더 슬쩍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음봉 하나 더 나오겠죠. 그리고 잡고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2만 원대. 일단 이 많은 비중을 현금화하셨다가 천천히 다시 비중을 적게부터 시작하고 저는 이 종목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5,000원 아래쪽 그리고 만 원대까지 열어두시고요. 거기서 천천히 접근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50% 사놓고 1년, 2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홀딩스네요. 자, 최근에 조금 흐름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흐름이 아주 좋고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4,080원. 이거는 뭐 가격이 높지만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성은 아니지만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안정감 있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최근에 재무적인 부분도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JW 그룹 같은 경우 워낙 많은 거 있는데 최근에 중해제약 쪽도 조금 흐름성이 나쁘지 않는 흐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은 홀딩해도 될 것 같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JW 홀딩스가 아니라 JW 중해제약 쪽에 대한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흐름성은 계속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 사이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의 개선, 작년에 있었던 일부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4,000원대 정도면은 한 번쯤 슈팅이 나올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10% 이상은 더 나올 것 같네요. 한 4,600원대 정도, 4,6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위쪽으로 이 사이클은 쉽게 바로 꺾이기보다는 한번 슈팅을 주고 거래를 늘리고 무너질 경우가 많다. 그래서 4,6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 마이크론. 다시 하나 한번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800원 20%. 19,800원에 20%인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요,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버님. 아, 그래요? 네, 많이 이게- 올랐고요. 내용은 진짜 좋아요. 좋고 뭐 네. 실질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도적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네. 네, 많이 올랐는데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좀 더 싸게 사겠다라고 기다리면은 확실히 더 싼 때까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그런 기준을 잡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아까 전 상담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죽었던 구간까지 어떤 조정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시면은 패턴을 우리가 주식의 어떤 책을 보고도 보는데 기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책 보면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파동. 네네. 네, 그 상승 파동이다, 하락 파동이라는 거 있는데 좀 단순하게 제가 기준 하나 얘기 드리면요. 그 상승 파동이라는 걸 나오는데 우리가 막 그런 걸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거래가 줄어들면 행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행보다. 근데 여기서 이전에 상승 파동이 나왔던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내려와서 샀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상승이 오른 자리가 아니고요. 이전에 올랐다가 행보했던 밑에 구간에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뭐 다시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자꾸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싸게 사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흐름 추세가 고점에 더 올라가지 않는 영역에서 꺾이는 데서 얼마 되지 않는 데서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떨어지면요. 한 16,000원대나 이런 자리에 시작하셨으면 더 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수익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신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워낙 바이오 쪽에 대한 시그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19,800원짜리로 회복은 가능하니까요. 홀딩 하셨다가 근데 이거는 지금 높게 샀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단가가 아래로 가야 돼요. 안 주면 안 사야 되고요. 밑으로 안 내려오면 안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오면 21,000원대, 2만 원 이쪽에서 저는 역시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화하시고 전략을 아래 가격, 오지 않으면 안 산다라는 기준을 두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업은 16,000원 아래쪽에서 내가 단가가 점점 내려가는 그 내려가는 흐름을 동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반등 줄 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서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저는 6만 5천 원대 부근조까지 내려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아, 반도체 그래요? 쪽이 같이 조정을 좀 받겠죠. 근데 조정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높게 사서 기다리면 조정 이후에 돌아와도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내 그렇죠. 본전에 팔고 나면 또 내가 팔고 가네.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게 사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분할로 사시거나. 아시겠죠? 네. 잘 네, 되가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펜 정도 엔터테인먼트. 펜 엔터테인먼트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네. 네, 5,385원에 18%인데요. 네. 이거 방송을 보고 네. 샀어요. 저기 네. 샀는데 그 4,600원인가 그때 살려다가 조금 더 네. 빠지면 사야지 하다가 올라서 그냥 5,000원대 샀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 싶어서요. 오래 가야 될지 아니면 빨리 나오고 싶은데 그냥 선절을 해야 될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엔터주 실적이 좋은데 그건 뭐 대형 기획사의 특정 특정 아이돌이나 특정 이제 네.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콘서트나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졌겠죠. 그죠?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향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엔터주는 정말 대형주만 가격이 급격하게 꺾여내려고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만 보는 게 맞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성이 약간 그런 미디어 컨텐츠나 연예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중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이슈, 국내 뭐 이런 데서 폭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때 이제 테마성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도요. 움직임성에 비해서 수급성도 많이 유입되지 않고요. 그래서 네. 일단 급격하게 꺾여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반전은 시간이 옆으로 행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옆으로 이렇게 흘러다니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기점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반등 주면요. 더 사고 이런 걸 부분보다도 왜 펜 엔터테인먼트 사지 말고요. 그리고 JYP, SM, 하이브, 네. YG엔터도 지금은 살 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엔터주는 약간 피하세요. 왜냐하면 네. 하반기 때 넘어갔을 때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혹시나 봉쇄가 없었으면 합니다만 겨울철 왔었을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확산이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데 겨울철 되면은 조금 더 극대화되고 좀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전면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연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둔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매수를 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콘서트나 이런 뭐 사람들이 몰리는 거를 막는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저는 이쪽은 현금화를 해두고 다른 섹터 쪽에 이런 생각은 분명히 큰 돈이 움직이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관점, 야외 활동에 대한 관점에 좀 빼고요. 오히려 미디어나 우리가 네. TV로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네, 집에서 앉아서 뭐 보겠어요. 그죠? 또 코로나 네, 같으면 또 네, 네. 휴대폰 들고 영상 콘텐츠 같은 거 SNS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네. 대한 부분들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등은 있을 것 같으니까 5,000원 부근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가볍게 네. 정리하시고 현금화 쪽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네. 제가 좀 이렇게 호텔 신라를 제가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 매수가가 거의 맞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렇게 튀더라고요, 이게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매수가가 거의 다 왔는데 네. 제가 이것을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될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86,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10% 비중이 많으세요? 아니요, 진짜 조금 더 실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실고 다른 게 다 물려갖고 있어가지고 많다기보다도 한 300주 정도 되거든요. 네. 올라와서 이제 더 샀어야 됐는데는 지나간 얘기고요.
그죠? 예. 그런 거는 항상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방금 왜 그런 거를 얘기 드렸냐면 항상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또 습관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사버려야지 하다가 또 다른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말고요. 현재에 충실하시면 돼요. 호텔 신라가 제가 봤을 때 오늘에서 수급이 가장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뭐 시세적으로 뭐 상한가 갖고 있고 뭐 있고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호텔 신라가 오늘 8만 원대, 그러니까 한 10% 정도 올랐을 때 오늘 아침에 수급성으로 보면은 1등이에요.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이고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개인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화장품 쪽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외국인하고 기관은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냐니까 호텔 신라예요. 왜냐하면 필수 예. 소비성에서 넘어가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줄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관광을 와요. 그러면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카지노, 그리고 면세. 그렇죠? 면세에 가서 꼭 화장품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 네. 쪽, 그리고 숙박 뭐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강해지는 게 경기 소비재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성의 예. 필수성이 한 느낌, 뭐 소비재성이긴 하지만 경기에 순환하는 데서는 우리가 뭐 호텔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좋을 때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호텔 신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홀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예. 특별하게 정해드리진 않겠지만 한 93,000원까지는 유지하셨다가 거기서도요. 더 버셔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예.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일부 예. 이익만 조금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대장주는 남들은 아모레지나 뭐 한국 화장품 얘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호텔 신라가 오늘 시장에 주도주고 대장입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93,000원 정도까지 잘 볼까요? 네, 기다리세요. 뭐 밀려도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쭉 올라갈 겁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미래에셋증권 7,650원 20%요. 650원.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할까요? 이거 한 2년 넘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사서 모아서 낮추고. 어쨌든 단가 이렇게 맞춘 상황인데, 네. 네. 올라- 지금 7,65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매도를 해야 되나. 와요. 최근에도 한번 오긴 왔었잖아요. 거의. 그죠? 거의 네. 근처까지 왔었는데 한 번 더 올 네. 거예요. 오는데 네. 오면은 네. 내가 늘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9,000원부터 이걸 늘려왔다. 그러면 네. 내려왔는데 9,000원에서 8,000원, 7,000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7,000원 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고 있으면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또 그대로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지 않고요. 올라오면 내가 더 늘렸어요. 늘린 거 줄이세요. 그죠?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오는데 줄이고 네. 다음 이거 오르고 내리고는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응이에요. 어머니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서 저는 그런 쪽을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응을 네. 올라오면 줄이고 다시 내려와서 늘리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내가 네. 또 괜히 줄였더니 올라갔는데 10%밖에 수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내 절반 비중의 수익이 줄어버렸어. 이거는요. 그냥 정말 해석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냥 과욕이고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꼭 반틈을 줄이시고요. 올라올 수 있어요. 느리지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7,7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시고요. 비중 절반 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이클을 봐야 되겠죠. 제가 저기까지 올라갑니다라고 네. 맞추는 거는 너무 멀리 말도 안 되게 상상을 하는 네.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수가 네. 오면은 비중 줄이시고 네. 혹시나 다시 네. 내려오면 또 늘릴 수 있는 전략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요. 비즈니스센터 5층입니다. 자, 거기서 강연회 있고요. 이렇게 저는 대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누가 오른다, 내린다. 결국 사는 위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도 또 전달해 드리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